사기 폐암 환자의 투병이 어디 쉬웠을까만 간간히 TV에 비춰진 이미경은 병색은 완연했어도 표정만은 밝아 보였다. 무리한 바람인 줄 알면서도 그를 아끼는 사람들 모두 그가 브라운관으로 다시 돌아와 질펀한 안악을 똑부러지는 커리어우먼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런 바람을 저버리고 지난 2004년 4월 11일 밤 10시 30분 경희승에서의 삶을 조용히 마감했다. 다음 날인 4월 12일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는 그의 부흥 소식을 전해들은 조문객들이 속속 몰려들었다. 선배 탤런트 서승현, 반효정, 정재순, 연규진 등과 김미숙, 박지영, 양정아 등 동료 후배 탤런트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덕화를 비롯해 박철, 윤다운 등은 직접 찾지 못하는 마음을 화환으로 대신하기도 했다. KBS 드라마 대추나무 사랑 관련내를 통해 그를 알게 됐다는 서승현은 참 야무지고 재능있는 후배였는데 하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반효정도 우리가 몰랐던 내면에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그의 유족은 오빠와 3명의 동생들, 뇌변비형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지순의 부친은 고혈압이 심한 상태라 차마 그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둘째 동생 수현씨가 일본에서 오는 동안 그의 오빠 성진씨와 두 동생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하루 전날 반품 안에서 동생을 떠나보낸 성진씨는 아직도 동생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교회에 갔다가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허겁지겁 달려가니까 미경이가 힘없이 누워있더군요. 오빠 왔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힘들게 눈을 뜨고는 너 왔어라고 말하더니 제품에서 그대로 눈을 감았어요. 이남삼녀 중 둘째 딸인 그는 참 씩씩하고 야무진 사람이었다. 잘못된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성진씨도 누나 같은 동생이어서 언제나 미경이가 무서웠다고 말할 정도다. 동생이 눈을 감은 뒤 처음으로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는 성진씨는 죽은 사람 같지 않게 얼굴이 너무 곱고 예뻐서 계속 어루만져 주었어요. 나중엔 너무 쓰다듬었는지 죽은 동생의 얼굴이 빨개졌더라고요 하며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해 10월 SBS 왕의 여자 촬영 중 폐암 판정을 받은 그는 6개월간 병마와 힘겹게 싸워왔다. 지난 1월 2차 항암 치료 후 그의 가족들은 담당 의사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방사선 치료가 끝난 3월부터 사실상 치료를 중단한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폐암 치료제로 개발된 신약만 복용했다고 한다. 그는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지만 신변을 정리하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틈틈이 유언처럼 자주 당부한 말이 있었다고 한다. 주로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었는데 친오빠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던 것. 발병 후 친오빠 집으로 거처를 옮긴 그의 병수발은 서울예대 동기생 3명이 번갈아가며 해주었다고 한다. 독신인 그와 마찬가지로 친오빠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자진해서 간호를 맡겠다며 친구들이 먼저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발병 직후부터 임종하는 순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던 친구 차성숙 씨는 미경이는 투병 중 한 번도 삶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지난 4월 7일에는 강남의 한 극장으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러 갔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이었다고. 아픈 사람 같지 않게 농담도 잘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크게 기뻐했어요. 목욕을 시켜주면 아이처럼 기분 좋아하고 비록 잘 먹지는 못했지만 음식을 해주면 너무 맛있다고 말을 했죠. 몸이 조금 나아지면 함께 피크닉을 가자고 해서 피크닉 가방까지 다 싸놓았는데 결국 못 가고 말았어요. 사망 이틀 전 그는 갑자기 각혈을 하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친오빠인 성진씨가 치료비가 없어 고민을 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나왔단다. 남에게 동정받기 싫어하는 그녀는 오빠에게 격렬하게 따졌다. 오빠, 말해봐. 받았어, 안 받았어? 사실악따구니에 가까웠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틀 동안 각혈하고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졌다. 치료비는 연예인 노조와 원자력병원의 후원으로 도움을 받고 있어서 돈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도 고급 의료 수입 사업을 벌이고 있어 그간 보도에서처럼 병원비 때문에 입원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불치병과 투병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응원하기보다 자꾸 구차하게 만드는 언론과 일부 사람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을 수 있다. 실제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알에 6만 원 하는 항암 치료제를 하루에 3번 먹어야 했다. 한 달이면 줄잡아 500만 원 이상이 필요했지만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중견 탤런트 K씨가 입원비에 보태라며 성진씨에게 50만 원을 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그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더군다나 기사가 나간 때는 의류 수입업을 하는 성진씨가 회사 일 때문에 이탈리아에 나간 때였기에 K씨와 만날 수도 없었다. K씨는 돈을 줄 생각이 있었지만 기사가 먼저 나가는 바람에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그나마 그대로 돈을 주지 않았다.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여전히 탤런트 K씨의 눈물 나는 선행만을 기억할 것이다. 나중에 정정 기사를 내준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탤런트 K씨는 이전에도 산삼을 준다는 명목으로 성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는 모스포츠 신문 기자도 나와 있었다. 사진을 찍으면서 전달식을 거행했다. 물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하는 처지라 고마웠지만 그 상황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K씨가 자신이 실린 기사라며 스클랩을 보여줬어요. 자원봉사를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인물이라고 나왔어요. 흔히 미담이라고 하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언론에 말하는 게 미담일진데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하니까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사실 산삼도 받기 싫었는데 동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꾹 참을 수밖에요. 그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면목 없다며 내내 마음 아파했다고 한다. 가족과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 그는 일체 병문안을 정중히 사양했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끼리의 기념 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환자보다는 연기자로 기억되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다. 임종 당시 그의 몸무게는 40kg이 채 안 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쌀 한 줌으로 일주일을 먹을 만큼 식욕이 떨어져 물과 과즙음료에 의존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파스가 없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통증 또한 심했다고. 장례식장에서 눈길을 끈 것은 책 넓은 모자를 쓴 채 활짝 웃는 그의 영정사진이었다. 사진은 그가 탤런트로 막 데뷔한 20대 중반의 것으로 생전에 앨범을 정리하던 그가 참 좋다고 말해 가족들이 미리 확대해놓은 것이라고. 틈틈이 그와 젊은 시절을 추억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친구 차씨는 어느 날은 미경이가 만약에 나에게 아이나 남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지금보다 덜 외롭긴 했겠지만 아이와 남편이 없어서 오히려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의 시신은 벽제 화장터를 거쳐 일산 청화공원에 안치되었다.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으로 지난 81년 무대로 데뷔해 KBS 대충나무 사랑 걸렸네 고독, MBC 여명의 눈동자 가을에 만난 남자 등에 출연한 탤런트 이미경. 그의 바람대로 그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연기자 이미경으로 남게 되었다.